정인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아동학대 신고는 3차례나 있었습니다. 양부모 학대로 숨지기 직전 정인이를 진찰하고 경찰에 아동학대 신고를 했던 마지막 신고자인 소아과 전문의 A씨가 MBS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시 정인이의 모습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15개월 아기한테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자포자기랄까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다며 정인이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는데요. 그는 당시 진찰 과정에서 학대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20일 후인 10월 13일 온몸에 멍이 든 채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온 정인이는 치료를 받다 숨지게 됩니다. 전문의 A씨는 정인이는 제가 자주 진료를 했던 아이는 아니고 2020년 1월 말쯤부터 신고 당일까지 예방접종을 포함해 8, 9번 정도 진료했던 환자라며 당시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오랜만에 등원한 정인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 보인다며 병원에 데리고 오셨고 그때 2달 만에 정인이를 본 상황이었는데 영양 상태나 정신 상태가 너무 차이나게 불량해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어린이집 원장님도 한두 달 안 보다가 그날 처음으로 정인이를 보셨다고 했다며 15개월짜리 아기들이 보통 가만히 안 있는데 정인이의 경우 잘 걷지도 못하고 원장님 품에 축 늘어져서 안겨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사실 그 이전 5월쯤에 어린이집 선생님께서 1차로 아동학대 신고를 하셨을 때 허벅지 안쪽 멍 자국에 대한 아동학대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분들과 아동보호기관, 부모님이 병원에 오신 적이 있었고 또 6월쯤 정인이 아빠가 아이를 데리고 오셨는데 왼쪽 쇄골 부위가 부어 있었다. 7월쯤 예방접종하러 왔을 때도 입안에 설명하기 힘든 깊고 큰 상처가 있었다며 이런 진료 내용이 있었던 차에 9월 23일 정인이의 모습을 보니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심각한 아동학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신고를 하고 난 뒤 경찰분들이 상당히 빨리 병원에 출동하셨던 거로 기억한다. 그동안 정인이에 대한 진찰 과정을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제 나름대로 상당히 강하게 말씀을 드렸다며 경찰분들도 잘 들으시고 바로 아동보호기관 담당자들과 정인이 부모님을 만나러 가겠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따로 연락이 없어 어떤 조치가 취해졌으리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아동학대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99%라고 하더라도 사실일 가능성 1%에 더 무게를 두고 접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런 이유로 아동학대는 의심만 들어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반해 양모가 양천경찰관과 다른 소견서를 받으러 갔던 화곡 XX 소아과에서는 정인이를 구내염으로 소견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현재 네티즌은 허위 진단서를 써준 이 병원의 의사 박탈 청원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서구에서 꽤나 유명한 소아과라고 하는데요. 아동학대를 방관하고 동조한 양천경찰서와 함께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 병원의 후기를 남기며 의사 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또한 피의자에 대한 엄정 수사와 최고 수준의 처벌은 물론 반복된 신고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분된 것에 대한 책임자 문책과 사퇴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